네,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통적이고 많이 쓰이는 분류 방법을 저희는 다루고, 이런 식으로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와 근대, 그리고 현대, 당대 이렇게 나눕니다. 고대는 선진, 그러니까 진나라, 한나라 이전, 어디죠? 예, 예,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그 전에 예, 하나라, 예, 은나라, 예, 그런 쪽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선진,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합쳐서 진한,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 있죠. 예, 그리고 수당 시기, 여기를 합쳐서 고대라고 보고, 이번 학기에는 수당까지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대, 근대를 송에서 시작해서 요금원, 그리고 명, 청, 여기까지를 근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오사 이후, 그렇죠. 예, 오사 문화운동 이후가 현대,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되는 1949년 이후 여기를 당대로 예, 보통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중국 문학 하면은 시와 그리고 예, 소설 부분 혹은 산문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저기 위에 고대에 해당하는 부분 보시면은 밑줄 쳐진 게 예, 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먼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선진 시기에는 시경초사 같은 시, 시 장르를 배우고요. 그리고 예, 산문 장르 중에 서경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는 예, 시체 중에서 산문하고 비슷하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를 예, 시로 분류를 합니다. 한나라 때 나온 거라 해서 한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에 고문이 유행합니다. 산문이죠. 예.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악부시가 유행을 합니다. 이 시의 일종입니다. 나중에 바로 3주차에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산문 장르 중에서는 별려체의 화려한 산문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소설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직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당 시기에 보면은 시체로는 당시 같은 거, 예, 근체시에 해당하는 시체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산문으로 보면 고문 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간에 위진남북조 시기에 화려한 별려체의 산문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예전 진한대의 고문, 단순한 어, 형태의 산문, 그것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 고문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외 직에는 나중에 정기, 변문의 소설 전 단계, 조금 더 소설에 가까운 형태 이쪽으로 발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해당하는 문학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주 짧게 그냥 설명을 하고 어, 뭉쳐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문학을 얘기하는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은 각 시대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그거를 딱 집어서 그 조대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부 보이시죠? 그리고 당시 보이시죠? 연결해서 같이 조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는 시경초사고 예. 한부, 그 다음에 한부 나오고, 위진남북조 악부시고, 당시 나오고, 예, 송나라 때 가면 송사 나오고, 그리고 요금원 시대에 원곡 나오고, 명소설, 그리고 청희곡,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예,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차트에서, 예, 어, 스크립트에서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 다음에는 중국 고대사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고대사는 오래되었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 사기나 한서
등 여러 서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기 한 서에는 전설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기 보면은 사망 오제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렇죠. 예. 먼저 그 전설에 해당하는 전설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물이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아서 사실로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전설이라고만 얘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뒤에 유물이 나와서 우리가 역사로 인정을 하는 하나라 때까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속의 사망오제 18사략, 예, 나중에 18사략을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18사략 기준으로 보면은 전설의 사망은 복희씨, 신농씨, 헌원씨, 특히 이제 헌원씨는 우리가 황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제는 금천, 전욱, 제곡고신, 제요도당, 제순유우라고 하는데 마지막 저 두 사람이 요순 시절, 요순 임금할 때 그 요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망 오제 같은 경우에는 18사략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사서에 따라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18사력을 보통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전설의 시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예, 하나라를 볼까요? 예,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강을 다스리는 공로로 천자에 등극하는 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 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이전에는 다른 우수한 신하들한테 왕위를 계승을 시켰는데 우부터는 후손들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렇기 때문에 왕조를 그야말로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 왕조가 처음 탄생한 시기는 BC 20세기, BC 2000년 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잘 이어지다가 예, 하의 마지막 왕 걸에 이르면은 예, 포악한 정치로 결국 망국에 이르게 되죠. 걸주 포악한 임금의 대표되는 걸주 중에 걸에 해당되는 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스크립트 보겠습니다. 좀 전에 예, 하나라, 상나라까지 하나라에서 하나라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는 상에서 주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나라에서부터 주나라까지. 자, 이렇게 거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임금이 생겨나는데 그 이름이 탕입니다. 탕은 상지방에서 상지방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상왕조, 상나라,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은으로 옮기기 때문에 예, 은나라라고 이제 통용되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시기는 BC 16세기 정도죠. 그리고 예,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사 시대로 아까 지금 하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서구를 중심으로 역사 시대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충분히 예, 역사 시대로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학계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예, 객관적으로 역사 시대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나라는 시작은 상나라, 은나라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물이 있나요? 거기서 나온 문물 중에서 특히 장신구와 각골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골문. 임금과 신하의 이름, 예, 탕임금, 예, 신하 중에 유명한 사람 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이 예, 크로스 체킹이 되는데 어디하고 크로스 체킹 됩니까? 사마천 사기 등과 크로스 체킹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역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대 반경에 이르면은 반경 임금 때 어, 좀 전에 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은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 BC 4세기 그쵸? BC 4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BC 4세기, BC 16세기에서 BC 4세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1200년 동안 예, 상나라가 계속되고 특히 이제 BC 4세기에 들어가면은 은으로 천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은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발달한 사회 체제를 이룩했다는 것을 각골문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신구
유물들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금 주에 이르게 되면 학정으로 몰락을 하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뀌게 된 왕조가 주나라인데요. 예,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주요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예, 문왕이 있죠. 실제로 문왕은 추의 왕으로 추존이 된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으로 예, 자칭 타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주에 대한 어떤 있을지 모르는 혹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숭배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문왕이 눈치를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왕이 었지만은 왕으로 오르지를 않고 자기 후대로 왕으로 오르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미루게 됩니다. 두 번째 왕으로 무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무왕 이후에 이제 다른 왕으로 이어지는데 무왕 동생 주공단이 굉장히 초기에 주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문왕, 무왕, 주공단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유왕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사치와 향락으로 한 번 몰락을 하고 오랑캐한테 된통 당합니다. 그래서 유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데 가 있다가 막 유배나 다름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 천우신조라고 해야 되겠죠. 유배된 덕분에 예, 오랑캐로부터 떨어져 있어가지고 온전히 예, 자기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고 나중에 서주에서 동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천도를 하게 되고 나급으로 청도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어가는데 이 이전의 주나라를 우리는 서주 왜냐하면 그 서안이죠. 도읍이 서안이었는데 이제 서쪽에 있었고 그게 이제 동쪽의 나급으로 옮겨가서 그 이유를 동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